현재 미국의 몇몇 주들이 전혀 뜻밖의 문제가 생기며 매우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시작된 화장지 사재기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에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장지를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소독용 물티슈와 주방용 휴지 등을 대안으로 선택하면서 이것을 변기해버리자 거대 하수도 시설이 막히거나 고장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미국의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도에 오수가 넘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보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오하이오주 북동부와 매사추세츠주 로런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지역에서도 문제가 속출합니다. 환경보호 당국에 따르면 물티슈 등은 일반 화장지와 달리 합성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성 물질이 하수구에서 기름 성분과 결합하면 페트버그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름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화장지 사재기가 미국 하수 시스템까지 망가뜨리는 것이죠.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화장실용이라고 표기된 물티슈도 변기에 버려선 안 된다며 이런 제품은 하수관에서 깨끗하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 시스템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용 물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며 때 아닌 물티슈 변기통에 버리기 금지 계도가 미국 전체에 긴급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화장지 부족 현상이 나오며 물티슈 및 각종 분해 안 되는 성분의 물질들이 각국의 하수도를 막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이러한 물티슈나 기름 등이 엉겨붙은 팻버그는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국 최대 급수 처리 업체 템즈 워터는 매월 10억 원의 비용을 팻버그를 제거하는 데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64m짜리 130톤에 이르는 초대형 팻버그가 발견되었는데 화장지 사재기 여파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변기해버린 물티슈가 하수 처리장에서 하루에 1톤 이상씩 걸러지고 인부들이 직접 빼내는 등 절대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지 말라는 관계 당국의 언급이 있었는데 동시에 양이 늘어나면 미국처럼 비상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인 교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여러가지로 부럽다며 미국은 땅도 넓고 사람들의 정보가 한국만큼 공유가 안 되어 많은 사람들이 화장지 사재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일본 등에서 화장지 사재기가 일어날 때 인터넷상에서 화장지 사재기는 마스크 화장지 원료가 같아서 화장지가 모자랄 것이라는 뉴스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니키타 가그 교수는 많은 이들이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는데 나만 제외될 수 없다는 포모 증후군의 일환으로 화장지 사재기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화장지 사재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미 뉴포트 오레곤 경찰 당국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 911에 화장지가 떨어졌다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긴급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 당국은 더 급한 업무가 많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타임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인데 위생적 상태를 유지해주는 도구는 휴지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쉽게 진정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휴지 대신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 각 국가들은 걷잡을 수 없는 하수도 대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습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상황대처 능력의 종합점수가 매우 높다는 것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국가의 지침을 따르고 질서 정연하면서도 화장지 사재기와 같은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세계 각국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방송 NBC는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선 한국인을 취재하며 아무런 동요도 없는 한국인들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으며 영국 BBC는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는 키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극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조차 잘 몰랐던 국가 경쟁력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나온 것 같다면서 많은 나라들이 아예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상황을 은폐하고 거짓 정보를 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투명하고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나 방송 매체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등장하는 한국이 이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삼성, 효성을 비롯해서 여러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통쾌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LG가 잭팟을 터뜨렸네요.
세계 1위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자동차 배터리를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100% 공급받아 왔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LG를 선택하였습니다. 삼성의 프리미엄 갤럭시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고속 성장 중인 삼성 SDI가 원래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는데 테슬라가 LG를 선택한 이유는 배터리의 종류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형, 원형, 파우치형으로 나뉘는데 각형은 표면이 납작한 알루미늄 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방출이 잘 안돼서 냉각 장치를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종류의 배터리들에 비해서 공정 단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삼성 SDI는 이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의 BMW와 폭스바겐에 대부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각형 배터리가 아닌 원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원형 배터리는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실제로 테슬라에 장착되는 원형 배터리인데 이것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합쳐 놓으면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가 완성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들 중에서 만드는데 가장 돈이 적게 들고 첨단 기술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이 원형 배터리를 전문으로 하여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LG화학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최첨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양 변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볍고 안정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각형과 원형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 LG화학이 파우치형 배터리만 고집했다면 이번에 테슬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2015년부터 원형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구축하여 원형과 파우치형 배터리 모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죠. 세계 1위 언론사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에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올해 1월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1년에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가팩토리를 500억 위안 하나로 8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하였는데요. 올해 11월부터 가동되고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 테슬라가 전 세계에 총 24만 5천 대를 판매하였죠.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했고 앞으로 중국 비중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선택이 당연한 것이 여기 보시면 지난해 총 전기차 판매 대수 126만 대 중에서 60%가 넘는 77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되었습니다. 2위인 미국은 중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1만 대에 그쳤고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는 겨우 3만 5천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는 BEV로 100% 전기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나 수소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의 배터리가 장착될 차종은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모델 3는 테슬라의 주력 상용화 모델로 가격은 5,30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내년에 출시될 테슬라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모델이죠. 모델 Y에도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지난 4월에 파나소닉의 느릿느릿한 생산 속도 때문에 테슬라 모델 3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요. 파나소닉과 추가로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도 보류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도 올해 초 테슬라의 경쟁사인 토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였는데요.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동맹 관계가 몇 년 안에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마 LG화학으로부터 원형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최첨단 전기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의 단가가 낮아지면 완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 및 안정성 측면에서 월등하고 모양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 종류별 성장 추이를 보면 각형 배터리는 폭락하는 추세고요. 파우치형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형 배터리의 경우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죠. 테슬라가 써준 덕분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향후 테슬라가 LG화학의 파우치형으로 완전히 갈아탄다면 파나소닉의 원형 배터리는 일본의 토요타에게나 팔 수 있겠죠. 이쯤 되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사요시 손은 이렇게 말했죠. 일본은 쇠퇴 산업에 매달리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일본의 파나소닉은 점점 쇠퇴하는 원형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LG는 미래의 지향적인 파우치형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죠. 물론 중단기적 수익을 위해서 원형 배터리 생산 라인도 확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테슬라가 LG화학 이외에도 전세계 자동차 배터리 출하량 1위인 중국의 CATL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 품질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특히 LG화학의 중국 내 배터리 공장이 테슬라의 상하이 전기차 공장과 가깝고 LG화학이 이곳에 추가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죠.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끝을 모르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를 의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LG화학이 추후 테슬라의 1위 배터리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테슬라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LG화학의 배터리 부문도 고속 성장할 것이고요.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을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배터리뿐만이 아니죠. 테슬라 모델 3에 장착되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자동차의 모든 컨트롤을 이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주행 중에 이 대형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곧 생명이죠. 디스플레이도 기존에는 일본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았었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3부터 한국의 LG 디스플레이로 바꾸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품질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이지만 일본 기업들은 불가능한 대규모 생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테슬라의 모델 S나 모델 Y의 경우 1년에 기껏 해봤자 몇만 대 생산합니다. 그런데 모델 3의 경우 가격대가 획기적으로 낮아진 만큼 글로벌 예상 판매량이 1년에 40만 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죠. 일본 업체들은 감당 못하는 수준이에요. 일본 전기차 배터리 1위인 파나소닉도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테슬라에게 욕먹는 판국에 나머지 일본 기업들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지난해 LG화학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석유화학이 58%로 가장 높았고요. 전지가 22%, 첨단 소재가 16%씩이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지를 49%로 가장 많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으로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LG화학이죠. 대한민국 1위 화학기업인 LG화학이 이제는 테슬라를 등에 업고